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제가 이제 파리 가고 싶다고 하니까 파리를 가보신 분들 혹은 이제 파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예, 그 파리 바게트 가는 게 훨씬 더 프랑스 맛을 느끼긴 더 좋다는 의견들도 좀 아니 있으신 근데 것 같고요. 실제로 네. 사실 우리나라 빵이 정말 맛있잖아요. 우리나라 빵 맛있죠. 뉴욕에 그 한인타운 가면요 네. 뚜레쥬르가 있어요. 음흠. 거기에 사실 미국 분들이 직접 와서 진짜 줄 서시고 그 아. 이번가 쪽에 가면 또 파리 바게트가 있거든요. 아하. 거기에도 정말 미국 분들 빵 많이 사신다는 예. 빵도 이제 한류 K빵. 한류된 지 진짜 오래됐고 아, 그래요? 또 우리나라의 빵 기술, 제과제빵 기술이 정말 세계적이다라는 걸 또 미국 가면은 느낍니다. 미국에는 이런 종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빵이 있지는 않죠, 그죠? 되게 투박하죠. 네. 되게 투박하고 뭔가 되게 먹다 보면은 질리고. 예. 아 미국 빵은 근데 한국 빵은 이제 먹다 보면 살이 찌는 예, 아. 버터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제 사실 주식 그만 다 때려치고 여행이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오늘 시장도 물론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2200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거죠? 2200 깨졌었죠. 깨졌었죠. 장 초반에 10시 구간에 깨졌는데 이게 거의 무슨 약간 바다 이 모양 같지 않습니까? 차트의 모양이. 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대륙궁 맞습니다. 찍고 온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박진희 부장님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 네. 아, 요즘 많이 좀 이렇게 개인 고객분들,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은 어떠십니까? 그분의 심리 상태, 그분들의. 만나지는 않는데 통화를 하는데 네네. 통화를 하다 보면은 제 고객분들 중에서 접고 싶다. 주식 접고 하기 싶다고요?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고객분들 중에서 주식을 거의 한 20년 넘게 하신 분인데 이렇게 힘든 적 처음이다. 20년 넘게 하셨으면은 네, 정말 산전수전 다 신용을 겪으신 많이 건데. 쓰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되게 지금 힘들거든요. 신용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시고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인데 그 아파트로 번 돈을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예,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적고 싶다,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 손님 중에서는 또 그분은 또 자기 친구들이 한 2, 3억 정도씩 투자하신 분들이 다 이제 반토막 났다. 여기서라도 좀 건지고 주식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네. 그걸 보면서 나는 계속 해야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지쳐 있고요. 네. 뭐 HTS 켜지도 않고 덮어두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이 제가 볼 땐 타이밍이죠. 타이밍이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네. 백기 들고 떠나고 싶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점이 많이 그분들이 많아질 때가 이제 정말 시장의 심리는 바닥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존버를 해야 되는 거죠. 존귀하게 버티는 거. 예. 그렇죠. 네,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을 저도 뭐 20년 넘게 해왔지만 거기서 뭐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기다림은 배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네. 또 이제 업종별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기 때문에 내 주식만 영원히 방치되는 시장은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주식도 어느 순간 저 구석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보석 같은 그런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네. 보석 같은 주식이 어느 순간 또 구석에 뭐 방치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죠. 지금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기운 내신다라면은 다시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풀어볼 텐데 오늘 시장 분위 전반적으로 초반에 왜 이렇게 밀렸던 거예요? 초반에는 일단 반등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또 장중에 좀 푹 10시에. 빠졌었죠 한번. 네. 저도 도대체 이게 뭔 이유냐 뭐 싶었었는데 일단 중국 시장이 오늘 좀 열린 것도 있었고 장중에 나온 뉴스로는 개인적으로는 뭐 중국에서 뭐 한국 불매 운동 할 수도 있다 뭐 왜요? 우리나라에 못 오게 한다고. 네, 지금 뭐 근데 중국에 워낙 지금 코로나가 지금 네, 심각하게 맞습니다. 번지고 그래서 있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조치는 이제 마카오, 홍콩까지 추가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중국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못 오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국을.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네, 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못 오게 하면서 본인들은 다른 나라 못 가게 하면 불매운동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장주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종목들이 그냥 한번 쭉 밀렸다가 올라오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부터 들어왔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특히 이제 증권 쪽에 이제
배당과 네. 관련되었던 매수 이 그때 한 3조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그게 계속 이제 연말부터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 1조 정도는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3,500억대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종목별로 이렇게 쭉쭉 나오는 물량들이 아마 그 물량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증권사별로 증거금,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 나가기 전에 그 담보 부족 비율 이 부분이 완화됐던 부분이 올해 초부터 다시 정상 복귀되면서 반대 매매에 몰릴 수 있는 기준선이 다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가능한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계속 물량 압박을 좀 주는 흐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오늘 그러다가 오후에 이제 시장의 구원투수 같은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이제 세액공제 최대 25%까지 늘리기로 이제 대통령 숫자가 더 이제 늘어난 거네요.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 원래 한 8% 정도였었는데 말도 안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강화되면서 반도체가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중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엄청 빠졌었는데요. 맞아요. 네, 다 이제 플러스권 내지는 하이닉스는 좀 낙폭을 줄이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오늘 시장 지수에 조금 영향을 줬고요. 네. 어제부터 좀 반등하기 시작한 자동차, 네, 자동차 부품 이런 쪽들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이제 배당락 이후에 계속 좀 빠졌던 금융 지주사들 좀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또 특히 부동산 대책도 나왔잖아요. 네, 지금 강남 3구하고 이제 용산 빼놓고는 이제 다 푼다. 네, 그 얘기 나오면서 조금 건설주들도 이제 하락세가 좀 주춤해지고 금융주들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 같이 좀 엮였고요. 오늘 좀 특징이라면 반도체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IT에서 조금 긍정적인 뉴스. 애플의 이제 중국 정조 공장 90%까지 지금 가동률 올라갔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LG노텍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긍정적인 소식. 오늘 장중에 삼성전기 왜 급등하나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 네. 같습니다. MLCC도 이제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출하량이랑 가격 지금 계속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뭐 리포트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주면서 MLCC 관련 섹터주들 다 급등을 했고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 뭐 중소형주단, 특히 비메모리단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네. 신텍을 비롯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FPCB 쪽들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 나타나면서 IT 섹터 전반이 좀 움직여주면서 지수가 좀 올라오고, 코스닥은 뭐 아시다시피 리오프닝 쪽들이 선전을 해주면서 뭐 중국 불매 운동 그 얘기 나올 때 오히려 저점 찍고 더 바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좀 상승으로 마감되고, 거래소는 낙폭 많이 축소하면서 사실 장중에 2,180까지 몰렸었는데요. 이게 빠르게 복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하나씩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오늘 장 초반에 하이닉스가 막 3% 이상 빠지고 네,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이렇게까지 신저가를 매일매일 경신할 일인가 싶었는데, 좀 반가운 소식이, 저희 이제 정프로님도 많이 분노하셨잖아요. 8% 뭐였죠? 장난하냐? 8%? 네. 뭐에 분노했죠 제가? 세액공제 반도체. 아 제가 기업들. 분노했던가요? 아 저도 분노해. 아 그럼 화나죠. 네. 뭐 분노하셨어요. 되게 8%가 말이 됩니까? 네. 어? 8% 몇 프로를 했어야 되는 거죠? 좀 많았어요. 아 그럼 한 세액공제. 20% 정도는 했었어야 되나요? 네, 25%. 아 25%에 말이 안 8%가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네, 이렇게 화내셔서 아마 정부가 네. 이걸 보신 것 같아요. 밑도 그래서. 끝도 없이 화는 그때 내봅니다. 좀, 예, 그때 좀 그렇게 국회에서 결정되고 네. 나서 시장의 주가가 좀 분노했었습니다. 맞아요. 말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좀 많이 빠졌다. 지금 뭐 중국이랑 미국 다 치고 오는데, 네. 근데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지금 중국, 미국 막 다 투자해서 쫓아오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투자액, 이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의 이제 8%에서 이제 15%로 이게 일단 대기업하고 대기업이랑 중견기업 정도, 음. 네, 그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예, 늘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중소형주 반도체단에서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액 공제액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오늘 IT 섹터 내에서 뭐 비메모리 쪽들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뭐 심텍도 좀 많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뭐 두산 테스나, 그다음에 ISC, 뭐 해성 DSC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인데요. 사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최근에 완전 무너지는 흐름이었었습니다.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20조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20조요? 아 또 화가 나네. 20조가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안 좋아도 최소 한
100조 맥주는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은 원래 거. 삼성전자가 분기당 1년에. 한 14조, 15조 이렇게 나오던 100조는 상황이었잖아요. 최대 호황. 100조 할 수 있죠. 네, 그죠. 우리나라 반도체 굴기 해야죠. 한번 가야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심체잖아요. 지금 그쵸. 기대치가 너무 없고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적자 얘기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인데 이제 반도체 이제 재고 부분 지난번에도 방송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1분기 지나면서 2분기에는 저점 찍고 이제 재고 조정이 바닥을 치고 좋아질 거다 이런 계속 뭐 리포트들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IT 섹터주들은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와도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죠. 뭐 미국의 전문가들도 거의 7, 80%가 올해 미국 경기 침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금리는 1년 동안 무자비하게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실물 경기에 타격이 크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를 그렇게 급전 직상시켜 놓고 나면 실물 경기 타격이 오는데 시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너무 빨리 올리다 보니까 이쪽 타격이 올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타격이 올 게 이제 올해 상반기 중반기면 이제 온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분기까지가 제일 어렵고 시장 네.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 놓고 있는 상태다 보니 당연히 반도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요 위축 때문에 계속 뭐 빠지긴 합니다만은 오늘 어제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이유도 이제 중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필수 소비재 바로 주변에서 발을 살 수 있고 가격 전가력이 있고 가격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것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빠르게 돌겠지만 결국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3년 동안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감소한 그러니까 것들 업종을 보면은 통신 쪽들, 휴대폰 쪽 되겠죠. 이런 것들이랑 가전, 가구,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의류 소비라든지 이런 쪽들 많이 줄었어요. 화장품도 많이 줄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처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계속 이제 돈을 풀고 있고 중국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3월 달에 이제 양회하게 되면은 또 이제 소비 진작책을 내놓겠죠. 경기 네. 부양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중국 내수부터 돌아야지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내수가 돌기 시작하면 이제 일단은 보복 소비, 그 보복 소비 되게 무섭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보복 소비 엄청난 거 경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 보는 거죠. 나 못 샀었으니까 그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제 처음엔 작은 걸 이제 사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가전도 사고 그다음에 뭐 휴대폰도 바꾸고 이어지겠습니다. 사실 중국 지금 휴대폰을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 공장이 그동안 막 안 돌아가도 테슬라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휴대폰이 풀리고 가전이 풀리면 반도체도 나중에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건 확실히 맞는데 네.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확실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주가 자체가 지금 9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맞아요. 거가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상태에서 부양책 쓰기 시작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면은 뭐 어저께 그저께 보시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부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그렇게 된다라면은 궁극적으로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화되면서 내지는 인하까지도 가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경기 선행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다시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외의 반도체 업체들 지금 절대적으로 싸다, 뭐 사 모아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 실적 많이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뭐 1월, 2월 달 그때가 거의 대체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IT 섹터 전반이 아마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삼성전기 오늘 급등한 거에서도 보시다시피 MLCC 가격도 그런 거에 되게 연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쪽도 이미 11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데이터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좀 너무 암울하게만 볼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프로님 포트에는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으시죠? 그거는 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넣을 생각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일단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뭐랄까요? 큰 종목. 그러니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아니 그럼 다른 종목으로 움직이고 싶으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이렇게 막 떠갖고 3배, 5배 갔다거나 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가볍게 잘. 확 올라가거나 가볍게 네. 확 내려가는. 저는 그런 무거운 종목들은 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맞는 말씀이긴 해요. 예?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예전에 비쌀 때는 뭐 얼마 못 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원래 월급으로 삼성전자나 한 주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로 이제 예전엔 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주식을 많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 된다는 생각에서 막 월급 살 때마다 모으고 막 이러셨는데 대체로 주변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액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물량뛰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5%를 먹어도 많이 사야지 나한테 수익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프로님 같은 분들이랑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삼성전자 그 밑에 단에 그쵸, 있는 그쵸. 네, 부품 소재 단들을 사면 소재단. 수익률이 보통 더 몇 배 이상 네네네.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장비 업체는 하나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인가? 아, 네, 이어테크닉스 네. 레이저 마킹 업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요새 흐름 괜찮고요. 안 괜찮거든요. 아, 좀 올라가다가 좀 빠진 거지. 이오 바닥에서는 좀 올라왔던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오테크닉스가요?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예, 파크 시스템은 좀 괜찮습니다.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그 회사 같은 경우 좀 잘 안 제가 빠지고. 11만 원인가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꼭지 매매의 전문가시니까. 산 타이밍이 예전이셨구나. 네, 아. 늘 모든 종목을 말씀하실 때 이제 항상 꼭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난 얘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릎인 줄 알았어요. 11만 원이. 와, 저 지금 차트 보고 깜짝 놀랐네요. 거기가 어깨더라고. 네. 맨 꼭대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네요. 13만 원까지 13만 갔었는데. 원대에서 엄청 네, 오랜 네. 시간 동안 행보를 네, 했었네요. 그다음에 11 가길 오케이. 얘는 이제 확 거기에 이제 박스권 하단 정도라고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셨군요. 오케이 이제 이거는 무조건 이제 다 13 간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그러나 지금. 네. 이후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고 네.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한 3년에 한 번씩은 돌아오니까 지금 이렇게 네. 내려온 지가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기다리시- 됐는데. 네, 좀 시간 걸리기는 근데 원복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려면 또 경기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일단 뭐 경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2024년부터는 좀 좋게 보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좀 그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시다는 걸 채팅창을 통해서도 확인하는데 이제 지겨운 거예요. 우리 항상 반도체 얘기하면은 재고 조정 나아질 거다. 이제 하반기 되면 뭐 내년에는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안 얘기를 들려. 안 작년 내내 안 들려요. 재작년부터 맞아요. 내내 주야장천. 맞아요. 저도 질문하기도 민망하고요. 이제 저도 답변하시기도 반도체 민망하죠. 얘기도 사실 하기도 그래요. 네. 그걸 또 사라고 할 수도 없고 팔라고 할 수도 어떻게 없고 그냥 하지 말까요? 그럼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이 아니 됐어.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 힘들어하시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는 경기 선행적이고 네. 뭐 근데 기준점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돈을 크게 쏟아붓기 시작하면 결국은 자동차고 반도체가 움직이기 그 시작하거든요. 얘기도 우리가 항상 그렇죠. 했던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죠. 네. 타이밍 잡기가 좋잖아요. 외국인이 연일 돈을 퍼붓기 시작하면 그때 사도 되거든요. 아 근데 정말 주식하는데 좀 자신 없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전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정프로는 지금 밸류콜 들어갈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니 진짜 왜 웃어? 이게 진짜 이 가격이면 나는 내가 뭐 정말 좀 뭐 많이 있고 얜 뭐 한 10%만 올라도 돼. 20%면 난 만족스러워. 네. 이 정도면 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얼마든지 난 들어가도 좋다고 그래요? 봅니다. 근데 예. 우리 정프로님은 그 정도 수익률로는 만족할 수 없다 싶어서. 그렇게는 난 아니 그거 노리고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 마이너스 60, 70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 것들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아니, 인고의 시간. 그럴 것 같으면 내 채권하지? 내가 왜 주식을 하고 있나? 오늘 약간 네. 컨셉이 조금 나는 잘해주신 그렇게 것 가진 같은데. 않습니다. 주식에 네. 이미 들어온 이상은 그렇게 가진 않아요. 저는. 물론 저 개인적인 저희 투자 성향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3프로 TV와의 누가- 방향성과는 굉장히 네, 선 무관하다는 그어주시고요. 거. 네. 저는 예전에 네. 3프로 TV 몰랐을 때 하루 3%만 먹자고 하는 방송인 줄 어머. 알았었어요. 처음에. 그런 게- 약간 제가 좀 그런 아, 근데 컨셉이거든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하루 3%. 네. 하루 3%. 사실 하루에도 3%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그중에
그것만 잘 골라도 어디냐. 매일 3%씩 먹으면 1년 동안 수익률이 엄청난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수천 프로인 거 아시죠?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샀다면은 이제 자꾸 밑으로만 내려가니까. 어쨌든 반도체는 저희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리오프닝 섹터는 사실 어제 굉장히 주춤했었어요. 다시 우리가 이제 빗장 걸어 잠근다라고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연다라는 걸로 보는 거군요.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도 장중에는 많이 빠졌지만 오후에는 다 반등하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고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출렁하긴 했지만 다시 다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리오프닝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는 물줄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냇물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중간에 한 바위돌 몇 개 세워놨다고 물줄기를 틀 수가 없잖아요. 넘어서 가죠. 네, 넘어서 가고 새서 가고 뭐 옆으로 휘어서라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3년 동안 이렇게 누르고 눌렀던 그 소비의 물줄기 네. 리오프닝은 진짜로 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부에서부터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나중에 임의 소비재까지 갈 거고 그 네. 부분이 경기에 있어서 분명 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이폰 그 중국 폭스콘 정조 공장도 지금 90%까지 가동률 올라왔다고 말씀드렸고 MLCC도 지금 11월에 가격 받아치고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IT 쪽의 소비랑 되게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시비랑도 직결되고요. 근데 지금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항상 뭐 여행, 그죠? 저가 항공, 그 다음에 면세점, 카지노,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컨텐츠, 엔터, 그 다음에 뭐 있죠? 뭐 기타 뭐 그런 부분들이죠. 대체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엔터나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은 한알령 해제랑 좀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직접 소비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흐름 보시면 한알령은 확실히 중국과 우리나라 그때 외교적으로 잠깐 만나고 난 뒤부터 조금씩 풀리는 거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국내 컨텐츠들이 해외 OTT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글로리인가? 더 글로리 봤어요. 네. 아, 저 송혜교 씨 나오는 네, 거. 네. 아, 요즘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볼 시간들이 좀 확보가 돼갖고 드라마 엄청 보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보셨어요? 글로리 나온 것까지는 다 봤죠. 8화까지 정주행 하셨어요. 다 시즌 봤죠. 1을 예. 어떠셨어요? 아, 끝났어요 그게? 그게 근데 시즌 2가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안 보셨어요? 아니 8화가 끝이에요? 네, 시즌 1은 8화가 끝이고 이제 시즌 2로 해서 3월에 공개가 뭐 돼요. 얘기를 그렇게 끝내? 그쵸, 되게 애매하게 끝내죠. 뭐가 9화가 나오고 같은. 아, 그래요? 끝난 게 아니에요. 시즌 2가 이제 아마 3월쯤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요. 뭐 시즌제로 또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글로리까지 이어지는 네. K 컨텐츠 역량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웹툰,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IP를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발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작, 투자, 배급 뭐 이런 쪽들도 최근에 좋고 오늘도 보시면 웹툰주도 상당히 많이 급등을 그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웹툰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하는 상태고요. 뭐 컨텐츠 쪽들도 뭐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CJNM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뭐 뉴 뭐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좀 오르고 있어요. 뭐 계속 호재성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프리카가 더 저 뭐죠? 그 라이브 쇼핑 그쪽으로 좀 이커머스 힘을 좀, 쪽을 예. 이제는 좀 한다 미는 것 그러면서 같더라고요. 네, 이쪽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뭐 사실 게임은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게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내년에는 좀 대작들이 좀 연말 올해는 쪽에 좀 아니고요? 네. 왜냐면 올해 중하반기부터 그럼 있잖아요. 네, 6월부터. 내년 초까지 쭉쭉쭉쭉 있어요. 그럼 그게 약간 이제 6월부터니까 네. 상반년 돼서 그것도 있어요. 상반기. 그러니까 그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피해 거짓 때문에 이제 네오이즈가 막 올라왔던 네. 것처럼 뭐 내년 올해죠.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은 이제 뭐 펄어비스가 이제 붉은 사막 내년에 나올 거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기존의 모바일이나 이제 PC들보다는 이제 콘솔 게임. 네, 이쪽에 좀 집중하고 왜냐면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완성도를 좀 높여서 나오다 보니까 좀 늦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중반 뭐 하반 근데 주가 자체는 좀 사실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좀 탄력받고 가려면 뭐 출시 시점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엔터주는 조금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예전에 지금 중국에 공연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콘서트 근데 같은 거.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풀리고 나서 정말 공연만 실제 가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 엔터주들은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갈 거라고 이번에 아바타 영화 보고 있습니다. 효과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터주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엔터주들 중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게 이제 YG 엔터인데 이쪽은 이제 CEO 리스크가 있었는데 여기 조금 줄었고, 일심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살짝 줄었고 그다음에 뭐 베이비 몬스터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블랙핑크 이전 뭐 안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나오고 이러면서 좀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일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이 YG 엔터 같은 경우가 과거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공연할 때 가장 좀 효과적인 네, 수익을 좀 올렸었던 YG가? 기업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빅뱅이 빅뱅, 인기가 빅뱅. 엄청 네, 맞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시면 하이브 많이 올랐는데 여기 또 뉴진스가 또 OMG. 네, 그래서 요쪽이 좀 이제 지금 치고 나가면서 아. 블랙핑크의 기록을 깼다 뭐 이러면서 치고 그래요?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SM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죠. 워낙 또 다수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NCT. 올해도 신인 그룹 네 NCT도 있고요. 그래서 신인 그룹들 올해도 한 2그룹 정도 또 보이 그룹으로 좀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뭐 SM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이수만 회장이 이제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쪽은 이제 다시 좀 이제 SM 쪽으로 정리했죠. 네 전환되면서 이쪽에 좀 수익이 좀 같이 더 추가가 되면서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4사는 꾸준히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K 컨텐츠와 함께 K 엔터 쪽들도 충분히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과 하나일령 해제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좀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저가 항공사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뭐 좋아지는 효과가 눈에 확확 보이는 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투어 계속 독보적으로 움직이다가 오늘은 모두 투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돌아왔네요. 참 좋은 여행도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화장품도 이제 대형사들보다는 로컬 업체들, 국내 중소형 로컬 업체들 이제 향후에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 특히 이제 메이크업 쪽에 조금 일가견이 있는 뭐 클리오나 뭐 코스메크 코리아 뭐 이런 것들 중소형단에서는 조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호텔 신라가 최근에 좀 바닥을 치고 잘 안 밀려요. 밀리면 또 올라오고, 이게 제가 아까 오다 데이터를 봤는데 위아나 흐름이랑 호텔 신라의 주가는 같은 방향이다. 위아나가 강세를 보이면 호텔 신라도 같이 방향을 타고, 위아나가 약세를 보이면 호텔 신라도 같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2018년부터 꾸준히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위아나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호텔 신라의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결국은 뭐 위안화 강세이면 결국은 이제 중국인들의 그 딸국 매수 이런 부분이 많이 컸다라는 거겠죠.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비단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 리오프닝이나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섹터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위안화 계속 방향성 보시면서 중국 관련주들, 소비주들 같이 함께 좀 체크해서 보신다라면은 뭐 긍정적인 수익률 올해 상반기 중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2차 전지 쪽도 오늘 좀 괜찮아. 자동차 쪽은 오늘도 보니까 그냥 초반에 막 시장 밀릴 때도 잘 버티고 네. 있더라고요. 뭐 거기도 거의 지금 최악에서 벗어나는 네. 상황이죠. 워낙 IRA 때문에 힘들어했었었는데 뭐 이제 상업용, 리스용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보조금 준다는 얘기 좀 나오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 또 공장 짓는 부분들. 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석유 나는 나라에다가 전기차 공장. 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네, 의미 있죠. 아, 그래요? 왜냐면 사우디도 뭐 마냥 석유로만 살 수 없고 지금 네옴시티 아, 예, 지으면 친환경. 거기서는 전부 친환경 전기차 타고 가게 한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30% 정도를 친환경차로 바꾸겠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얘기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등이 좀 이제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너무너무 많이 빠져다 보니까 네. 같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일단 뭐 테슬라 급등하면서 같이 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에 가장 연동을 많이 했던 종목이 이제 LNF,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었습니다. 테슬라 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전기차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반영됐었는데요. 네. 전기차가 이제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성장은 한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고, 반대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미리 한 2025년까지 다 기대치 땡겨져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주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2차 전지 섹터 이쪽 부분에 더 강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업체들 치고 나오고 이제 소재나 뭐 이런 쪽들도 지금 이제 계속 2024년부터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인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단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 왜냐하면 여기도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강하게 오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낙폭과대에 따라서 자동차와 함께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예전으로 좀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네. 시간이 한 몇 달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좀 생각해 주시고요. 섹터 안에서 뭐 실적 위주로 좀 몇몇 종목은 좀 선별 투자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계속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발 상승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CS도 이번에 로봇 뭐 여러 가지 나온다면서요? 어제는 많이 빠졌었죠. 이제 CS 열릴 때 되니까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데요. 네. 로봇은 사실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의 감소라든지 임금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로봇 산업은 결국은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로부터 590억 정도죠. 네. 690억이죠. 투자 받으면서 예, 급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다 우르르 그렇죠. 네. 예, 오른 상태가 되겠는데요. 뭐 연속성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산업은 우상향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길게 보시고 중장기 투자를 계속 하시는 전략이 로봇 섹터한테는 계속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쭉 봤는데요. 이제 매일매일이 사실 다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희망 섞인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고요. 아니 좀 감기가 나을라 하면은 다시 또 걸리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또 증시서터맨 함께 하셨고요. 코로나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사이클은 늘 좋은 사이클, 나쁜 사이클 있게 마련이고요. 제시 리버모의 이 책은 정말 장기간 어려웠던 사이클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삶은 이제 투자의 원칙이 되었다. 3프로TV가 자신있게 준비한 월가의 영웅들 그 첫 번째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의 원칙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